1350년대 고려, 원나라의 간섭과 홍건적의 침입으로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외세의 압박과 전쟁으로 고려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거리엔 매장되지 못한 시신들이 즐비했고 권문세족들은 백성의 땅을 빼앗아 배를 불렸습니다. 양민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인가? 바로 이 혼란의 시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고려 역사상 가장 극적인 권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은. 그의 이름은 신돈, 본명은 편조, 자는 요공, 영산현,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 출신입니다. 신돈의 출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어떤 기록은 그를 노비의 자식이라 했고 또 다른 기록은 지역 대족의 서자라고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그가 옥천사의 천민 여종 소생이었다는 것. 친분 때문에 같은 승려들에게도 멸시받았던 신도는 결국 가장 천한 일을 맡게 됩니다. 바로 매골승, 죽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승려였죠. 당시 홍건적의 난과 왜구의 침입으로 고려 땅 곳곳엔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두려워 아무도 그 시신들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도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 가장 더럽고 천한 일을 하며 전국을 떠돌았던 겁니다. 전국을 떠돌며 신도는 보았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백성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월정한 양민이 하루아침에 노비 문서 하나로 종이 되는 것을, 권력자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왕도, 조정도, 그 누구도. 신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노비 출신이라 멸시받았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힘없다는 이유로 짓밟히는구나. 누군가는 이들을 구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때의 신도는 한낱 떠돌이 매골승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었죠. 그저 묵묵히 시신을 묻고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358년 어느 날 신돈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1358년 어느 캄캄한 밤, 고려 제31대 왕 공민왕의 침전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허, 제발 나를 살려주게. 공민왕은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자객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자신의 목을 배려하는 꿈. 일촉즉발의 순간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깡마른 몸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승려가 나타나 공민왕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공민왕은 침대에서 번쩍 눈을 뜹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발에는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죠. 당시 공민왕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개혁을 시도했지만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암살 위협도 끊이지 않았죠. 공민왕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매일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악몽을 꾼 다음 날 공민왕은 어머니 명덕태후의 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밤에 그 끔찍한 꿈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소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김원명, 그리고 그가 데려온 한 승려. 공민왕은 그 승려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승려와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깡마른 몸, 같은 허름한 옷차림, 심지어 얼굴까지. 이것이 우연일 리 없다. 공민왕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계시라고. 이 승려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 승려의 이름을 묻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소승의 이름은 편조. 사람들은 신돈이라 부릅니다.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떠돌이 매골승 신돈과 고려의 왕 공민왕.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앞으로 고려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공민왕은 여러 차례 신돈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함께 불교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사를 논했습니다. 공민왕은 놀랐습니다. 이 초라한 승려에게서 범상치 않은 지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신돈은 어렸을 때 고려빅이라는 역사책을 몰래 구해 탐독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천민 출신이었지만 스스로 공부하며 세상을 꿰뚫는 안목을 기른 것이죠. 게다가 전국을 떠돌며
백성들의 삶을 직접 목격했던 신도는 고려 사회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점점 신돈에게 마음을 빼앗겨 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꿈꾸는 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시 공민왕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려를 바로 세우고 싶었지만 조정의 권문세족들은 개혁을 반대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조차 권문세족과 혼인으로 엮여 있어 믿을 수 없었죠. 공민왕에게는 기존 세력과 전혀 연고가 없는 오직 자신만 믿고 따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신돈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365년 5월 공민왕은 신돈을 왕사, 즉 왕의 스승으로 삼겠다는 명을 내립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어찌 한낱 떠돌이 승려를 왕사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자는 노비 출신이 아니옵니까? 신하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단호했습니다. 과인의 뜻이 그러하니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그런데 정작 신도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신은 그럴 자격이 없사옵니다. 신하들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다행이다. 저자가 스스로 물러나는구나. 하지만 신돈의 거절은 진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신돈은 공민왕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일찍이 들으니 궁궐과 대신들이 참소하고 이간하는 말을 많이 믿으신다 하였습니다. 만약 신이 왕사가 된다면 권문세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공민왕은 신돈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내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민왕의 물음에 신돈은 놀라운 요구를 합니다. 전하께서 신을 지켜주시겠다는 맹세서를 써주시옵소서. 맹세서. 왕에게 각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죠. 하지만 공민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신돈이 보는 앞에서 몸소 붓을 잡고 맹세서를 씁니다. 짐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하늘 앞에 맹세하노라. 신돈을 짐의 방패막이로 삼겠노라. 왕의 약속을 받아낸 신돈. 그제야 신돈은 공민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락이 아니었습니다. 신돈은 자신이 정치 전면에 나서기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한 것이었죠. 그리고 공민왕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개혁을 위해서는 신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 기존 세력과 아무런 연고가 없고 오직 왕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신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래가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1365년 12월 공민왕은 신돈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신돈을 수정이순 논도섭리 보세공신 혁상한 삼중대광 영도첨의사사 판감찰사사 취성부원군 제조승록사사 겸판서운 관사로 삼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개의 관직을 동시에 내린 것입니다. 영도첨 의사사,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행정부 총책임자, 판감찰사사, 관리들을 감찰하는 감사원장, 제조승록사사, 불교 승려들을 임명하는 권한, 판서운관사, 천문과 기상을 관장하는 기상청장, 그 외 명예직까지 한마디로 국가의 핵심 권력을 모조리 신돈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것입니다. 고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승려 출신이 하루아침에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자가 된 것이죠.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신돈을 대신해 정치 전면에 나서 개혁에 힘쓰라. 내 권위에 버금가는 칼자루를 주노니 나를 대신해 고려를 바로 세우라. 노비 출신 매골승 신돈, 그가 권력의 정점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6년간 고려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지금 막 시작된 것입니다. 1366년 5월 신돈이 권력을 잡은 지 6개월 후 개경 거리 거기 곳곳에 포고령이 붙습니다. 근래 기강이 크게 무너졌고 탐욕이 풍속을 이루었다. 힘센 집안이 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지녀온 전답을 거의 다 탈점하였다. 백성들이 포고령 앞에 모여듭니다. 그를 아는 이가 큰 소리로 읽어주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바로잡겠다.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한다. 전민변정 도감. 전답과 백성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기구. 권문세족이 강제로 빼앗은 땅을 되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민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정말일까? 정말 우리 땅을 되찾아준다는 말인가?
노비문서를 없애준다고? 수십 년간 권문세족의 횡포에 시달려온 백성대, 이들에게 신돈의 선언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포고령이 붙은 지 며칠 후 전민변정 도감 앞은 인산임해를 이룹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농민들, 강제로 노비가 된 양민들, 그동안 권문세족의 눈치를 보며 감히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이들이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원래 양민이었사옵니다. 하지만 김대감 댁에서 억지로 노비 문서를 만들어 제 땅은 3배째 우리 집안이 경작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감 댁에서 하루아침에 빼앗아갔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전민변정 도감의 판사로 임명된 신도는 직접 이 억울한 사연들을 듣습니다. 신돈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자신이 노비 출신으로 멸시받았던 것처럼, 자신이 매골승으로 천대받았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짓밟혀왔던 것입니다. 저 노비 문서를 불에 태워버리라. 그리고 저 사람을 양민으로 삼으라. 신돈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권문세족이 강제로 만든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렸습니다.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해방된 노비들이 신돈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땅을 되찾은 농민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실 공민왕도 이전에 전민변 정도감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했죠. 왜일까요? 홍건적의 침입과 전쟁으로 많은 문서가 소실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권문세족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신도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전민변정 사업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땅과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신돈을 향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정인이 나타나셨다. 살아있는 미륵보살이시다. 원수보살의 화신이시다. 신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길거리에서 신돈을 만나면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부녀자들은 신돈을 신승, 신비로운 승려라 불렀습니다. 노비와 농민들은 신돈을 우리의 구원자라 여겼습니다. 신돈은 자신과 같은 천민 출신, 힘없는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신돈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 권문세족의 반발을 누를 수 있다. 민심을 얻으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 신돈과 공민왕의 개혁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신돈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신돈. 처음에는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자는 모두 중상모략하여 바다에 수장하라. 신돈을 비판하는 신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바다에 던져졌고 어떤 이는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몰수당했고 어떤 이는 강제로 머리를 깎여 승려가 되어 산사로 쫓겨났습니다. 한때 암살을 피해 도망치듯 궁을 빠져나갔던 신도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신도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에게 불충했다는 이유로 거짓 죄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신분과 관직, 재산을 모조리 박탈했습니다. 심지어 공을 세운 무신마저 신돈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홍건적을 물리친 영웅, 최영. 신돈은 거짓으로 최영을 모함해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신돈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공민왕이 준 7개의 관직 중 하나, 판감찰사사, 인사권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신돈은 이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사람들을 조정에 심기 시작합니다. 장명한 사람을 뽑는다고 했지만 막상 뽑힌 자들을 보면 모두 신돈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돈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 신돈의 눈치를 보는 자들, 조정은 점점 신돈의 사람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공민왕에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신돈은 나의 대리자다. 신돈이 나를 대신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 아니다. 모든 책임은 신돈에게 돌리면 된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었습니다. 신돈이 권문세족을 제거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신돈이 반대 세력을 숙청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공민왕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 앞에서 신도는 여전히 달랐습니다. 왕을 아련하면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채소와 과일만 먹고 차만 마셨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신도는 공민왕 앞에서만큼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소박한 승려, 욕심없는 구도자, 고상한 학식을 가진 스승. 공민왕은 이런 신돈의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역시 신돈은 다르구나. 거역을 가져도 변치 않는구나. 하지만 공민왕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신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두 얼굴, 개혁가와 독재자, 성인과 요승. 신돈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돈은 공민왕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한 여인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냐. 그런데 바냐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냐는 신돈이 아끼던 여종이었습니다. 전하, 이 여인을 전하께 바치고자 합니다. 당시 공민왕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1364년 사랑하는 아내 노국대장공주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정략 결혼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나눈 부부였습니다. 함께 예술을 사랑했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반자였죠. 그런 노국공주를 잃은 공민왕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도는 공민왕의 이 공허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냐를 통해 공민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만약 바냐가 아들을 낳는다면 신돈과 공민왕은 영원한 관계가 될 것이었습니다. 공민왕은 바냐를 받아들였고 얼마 후 바냐는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우왕이 되는 그 아이. 하지만 여기에는 고려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신돈의 생활은 달랐습니다. 신돈이 탐욕을 부리고 음란한 것이 날로 심해져서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제멋대로 여색을 즐겼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공민왕 앞에서는 채소와 과일, 차만 마신다던 그 신돈이 뒤에서는 술과 고기를 탐했습니다. 고상한 이야기를 나눈다던 그 신돈이 뒤에서는 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신돈은 관리들의 처첩 중에 용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으면 사소한 죄를 잡아 그 남편을 옥에 가뒀다. 그리고는 연통을 넣어 부인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게 했다. 신돈은 별실에 이불을 깔고 앉아 있었다.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전국을 떠돌며 시체를 묻던 그 매골승 신돈이 이제는 권력의 맛, 속세의 맛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신돈은 여전히 공민왕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가면을 썼습니다. 소박한 승려, 백성을 위하는 개혁가. 공민왕은 신돈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369년 2월, 신돈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오도도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심관, 중앙의 관리가 된 지방 출신을 그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관리하는 제도. 쉽게 말해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 미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신돈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중앙 정치 세력을 장악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편을 사심관으로 임명한 다음 전국 곳곳에 보내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고려 전체를 신돈이 통제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공민왕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만두시게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심관이 관리하는 것은 지역의 공물, 즉 세금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바쳐야 하는 공물을 그 지역에서 배분하는 역할. 이것을 신돈이 임명한다는 건 지역의 경제권을 장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친구 너무하네. 공민왕이 신돈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주고 싶은 만큼만 권력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개혁만 하라고 했죠. 하지만 신돈은 이제 그 이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권력을 원하는 것인가? 공민왕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70년 공민왕과 신돈 사이의 그녀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터집니다. 전하, 영정공사를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신돈이 공민왕에게 범할 수 없는 영역을 건드린 것입니다. 노국 대장공주의 무덤 공사. 공민왕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쏟아부으며 만들던 그 영전. 그런데 신돈이 그것을 중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신돈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1370년 영전 공사 도중에 백성 26명이 압사당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국공주 추모 사업으로 국고는 바닥났고 수많은 백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죠. 명색이 왕의 사부인 신돈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공민왕에게 노국대장공주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원나라에서 고려로 시집온 노국공주는 공민왕의 반원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자신이 무국 원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 남편 공민왕을 선택했던 여인. 흥왕사 습격 사건 때는 온몸으로 공민왕을 지켰던 여인. 공민왕에게 노국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잃은 슬픔.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국공주가 죽은 후 공민왕은 슬픔이 지나쳐 뜻을 잃어버렸다. 공민왕은 아내를 위해 최고로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죽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공민왕은 명령했습니다. 노국공주 무덤 옆에 내가 묻힐 공간을 마련하라. 그런데 신돈이 그 공사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공민왕은 생각했을 겁니다. 신돈이 진짜 나의 편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인기에 취해 나를 거스르는 것인가? 의심의 씨앗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370년 7월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관리가 전라도 시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공민왕이 아닌 신돈을 먼저 찾아가 보고한 것입니다. 공민왕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저자를 붙잡아 곤장을 쳐라. 사소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공민왕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왕보다 신돈을 먼저 찾았다는 것. 이것은 권력의 중심이 왕에서 신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공민왕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괴물이 나를 위협하고 있구나. 신돈도 느꼈을 겁니다. 예전과 분위기가 다르다. 왕이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명나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1370년 명나라 사신이 고려에 옵니다. 그리고 신돈을 상국이라 부르며 황제 인장까지 전달합니다. 상국,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을 총칭하는 단어. 명나라가 공민왕이 아닌 신돈을 인정한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이 신돈에게 황제의 인정을 전달하는 순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공민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신돈이 명나라의 힘을 빌려 무슨 짓을 벌일지, 혹시 나를 퇴위시키려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민왕의 머릿속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의심, 그것이 이제 확신이 된 것입니다. 신돈은 더 이상 나의 대리인이 아니다. 신돈은 이제 나의 적이다. 그리고 1370년 10월 공민왕은 조정 신하들 앞에서 추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선왕들은 모두 몸소 정치를 듣고 처리했다. 각기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라. 친정선언. 공민왕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신돈의 최고 권력, 왕의 대리인 자격을 박탈한다. 신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6년간 고려를 뒤흔들었던 권력 드라마의 막이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결말이 신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70년 10월 친정 선언 이후 신돈에게서 모든 권력이 박탈됩니다. 영도 첨의사사, 판감찰사사, 제조 승록사사, 6년 전 공민왕이 하사했던 그 7개의 관직 모두 사라졌습니다. 왕의 대리인 자격도 박탈되었습니다. 신돈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던 그 신돈이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신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노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왕이 준 것은 왕이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공민왕이 결정한 이상
신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돈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궁을 떠났습니다. 6년간의 화려했던 권력의 시간, 그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궁을 떠난 신돈, 9개월이 흘렀습니다. 1371년 7월, 공민왕에게 충격적인 고발이 들어옵니다. 흉악한 모의를 모두 알게 되어 몰래 이를 기록하였사옵니다. 영모, 신돈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신돈의 새로운 영모 계획을 눈치챈 한 관리가 그 사실을 공민왕에게 밀고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사실이었을까요? 역사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신돈이 정말로 권력을 되찾기 위해 영모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공민왕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신돈을 제거하려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신돈에게 원한을 품은 이들이 누명을 씌웠다고 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공민왕이 이 고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신돈을 제거할 명분이 생긴 것이니까요. 공민왕은 단 사흘 만에 명령을 내립니다. 신돈을 수원으로 유배 보내라.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1371년 7월 9일 신돈은 수원으로 유배됩니다. 배역죄인의 신분으로 한때 백성들이 살아있는 미륵보살이라 불렀던 그 신돈이 이제는 역적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수원에 도착한 신돈, 초라한 방에 홀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일까? 권력에 취해 본분을 잊었던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이 공민왕의 계획이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영모 혐의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후, 유배 온 지 단 이틀 만에 누군가 신돈을 찾아옵니다. 공민왕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신돈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왕께서 나를 용서하시려는가? 나를 다시 불러주시려는가? 희망을 품고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1371년 7월 11일 유배 온 지 단 이틀 만에 밖으로 나간 신돈에게 곧장 서슬퍼런 칼날이 휘둘러집니다. 삼수영, 공민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돈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비 출신에서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자가 되었던 신돈, 백성들에게 성인이라 불렸던 신돈, 그가 역적으로 낙인 찍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은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립니다. 신돈의 사지를 절단하라. 그리고 전국 각지에 매걸어라. 목이 베어진 신돈의 시신, 그 팔다리를 갈기갈기 찢어 여러 도에 흩어 전시한 것입니다. 신돈의 머리는 개경도성의 승인문에 내걸렸습니다. 그의 몸은 사지가 찢겨 전국 곳곳에 효시되었습니다. 왜 공민왕은 이토록 잔인하게 신돈을 처형했을까요? 한때 살아있는 미륵보살이라 불렸던 남자, 백성들의 땅과 신분을 되찾아준 개혁가, 그 머리가 지금 성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백성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것이 신돈대감님이란 말인가? 우리를 구해주셨던 그분이. 충격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 백성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침묵했습니다. 권력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도 왕이 원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신돈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잔혹한 메시지였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을 이용했고 신돈은 공민왕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왕이 이긴 것입니다. 신돈의 6년간의 권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돈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 전체를 뒤흔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공민왕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후 후궁에게서 얻은 아들 우, 훗날 우왕이 되는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 왜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우왕을 낳은 여자가 바로 신돈의 여종 반야였기 때문입니다. 신돈이 공민왕에게 바쳤던 그 반야 말입니다. 공민왕은 처음에 우왕의 출생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신돈이 죽고 난 다음 7살 된 우왕을 궁궐로 데려와 자신의 아들이라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아들이라고 밝히는가? 정말 공민왕의 아들이 맞는가? 혹시 신돈의 아들은 아닐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소문은
훗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1388년 이성계와 정도전 등 신진 4대부 세력이 위화도 회군을 단행합니다. 그들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조를 바꾸려면 명분이 필요했죠. 그때 그들이 내세운 것이 바로 우창 비왕설, 우왕과 그 아들 창왕이 모두 왕의 자손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다. 따라서 왕위는 이미 신씨에게 넘어갔다. 그러므로 조선 건국은 정당하다. 신돈의 이름이 죽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들은 고려의 멸망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죠. 신돈은 그 증거로 이용되었습니다. 요승 신돈이 나라를 어지럽혔다. 군민왕은 신돈에게 속아 타락했다. 조선의 역사서들은 신돈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신돈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신돈의 모습, 그것은 신돈을 싫어했던 권문세족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려 멸망을 정당화하려던 조선 유학자들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신돈을 어떻게 봤을까요? 성인이 나타나셨다. 살아있는 미륵부살이시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농민들, 강제로 노비가 된 양민들, 이들에게 신돈은 구원자였습니다. 양민변정 도공에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땅과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성균관을 중건하고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순자법을 시행해 관료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신돈의 개혁은 분명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돈의 타락도 사실입니다. 권력을 잡은 후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고 여색을 탐하며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신돈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백성을 위한 개혁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취한 요승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돈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돈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한 백성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돈과 공민왕의 이야기, 그것은 650년 전 고려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권력은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혁은 여전히 어렵고 역사는 여전히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신돈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요승일까요? 개혁가일까요? 악인일까요? 성인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사는 질문을 던질 뿐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권력의 본질, 개혁의 어려움, 그리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더 뜨거운 역사 빌런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역사 콘텐츠의 질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